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누나가 나는 꼽살이다 이런 거 외칠 때 너무 그 각자 따로따로 말이야. 기침 하는 애, 입 닦는 애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면 안 됩니다. 에? 알았어? 이 띨띠들아. 홈이 18회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오늘이 그 유명한 18회예요? 18.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욕하는 줄 알겠습니다. 네, 18. 네. 자, 18번째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홈이 18회. 오늘도 국민TV 스튜디오인데요. 요즘에 우띠리가 뭐 한 자리 한다고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누나한테 개기고 있어요 지금. 홈이로 내려와라.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국민TV에서 하자고.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서 고정으로 하라고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명을 들어보자. 제 방에서 해도 돼요. 혼자 해, 혼자. 연구원에 대회의실도 있더라고요. 여의도에 고민을 좀 해보자. 어디서 할지는. 그 아기는 괜찮고. 아기는 퇴원해서 집에 왔고요. 다리가 진짜 성냥개비처럼 가늘더라고요. 근데 눈물 났어요. 그러니까. 며칠 또 엄마 전 먹고 나니까 살이 좀 붓기 시작하고 턱이 두 겹이 됐더라고요. 아기 살처럼 돼서 이제 지난주 주말에 집에서 아기 보고 있는데 천국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아기 울고 둘째 울고 그 와중에 저희 집에는 야옹구 있잖아요. 마루에 이불 놓고선 둘째가 거기서 자는데 고양이가 호시탐탐 하더니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얘가 넘버 3예요. 첫째 태어나면서 넘버 2로 밀렸다가 둘째 태어나면서 넘버 3 되면서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열받는지도 모르고 하여간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고양이 옆에서 지켜줘야 돼요. 아니 좋다. 형님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KBS 추정 60분을 봤는데요. 그게 이제 그 미숙아들 그 신생아 이제 집중 치료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한국이 엄청나게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지원도 충분하지 않고 대학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인력이나 시설은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는데 수지를 도저히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적자폭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병상수가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살릴 수 있는 신생아들을 그러니까 미숙하지만 사실 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시설과 장비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애들은 그렇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의술이 살린 거다. 옛날 같으면 뭐 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사실 지금도 근데 우리가 못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 예산은 사실 늘려가야 되는데 올해 보니까 국회에서 오히려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있더라고. 제가 태어날 때 보니까 270만 원인가를 예상보다 더 냈어요. 저는 이제 아기가 괜찮은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공합도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쯤 내고 출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갔던 엄마가 2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면은 난감한 거예요. 그렇지. 갑자기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그나마 나은데 지방은 아예 가고 싶어도 없어서 전라도 뭐 충청도 이런 데서 서울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낳은 다음에 이제 보호하는 그런 시설들은 많은데 아기를 낳는 거는 굉장히 힘들대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 아기를 낳을 때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아기 낳고 나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정말 그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미숙아라는 게 예고 없이 빨리 예고 나오는 없이 빨리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네. 10% 정도의 아기는 출산 중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이거는 조금 체계화시켜서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있잖아. 종합병원이 아닌 다음에는 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뭐 마취도 해야 되지 또 아기도 보호해야 되지 막 이런 그게 정말 그 빨리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많은 거야.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단 시설 자체가 없어요.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통 한 6, 7개월 상태에서 태어나면 폐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이 호흡을 못 한대요, 자기 호흡을. 그러면 이걸 이제 이 공기호흡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갖춰져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이런데 그런 시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제가 보니까 이상하다고 보는 순간에 바로 목에다 튜브를 꼽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부터 연락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 청색증이라고 막 애가 네, 네, 네. 호흡 못하고 이런 거야. 하여튼 웃디리 예, 요새 잘 나가고 있는 웃디리 공중파에도 출연하고 있는 웃디리. 예, 조금 아까 김어준 총수를 만났는데 웃디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공중파에 출연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근데 얘기를 했어. SBS라는 모 방송국에서 또 인터뷰 같이 하자 그래서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 잘났다. 씨. 그리고 우리 선띠리 사실 그 앞에서 지금 옷띠리 인사하면서 선띠리가 얘기 계속 했는데 내가 중간에 선띠리 자르려고 하다가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얘가 오메기 떡을 사왔기 때문에 떡 먹은 죄로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열어줬습니다. 선띠리 감사합니다, 고맙다. 누님. 근데 싸네요. 싸게 먹히네. 이거 맛있네 오메기 떡. 네. 이런 게 진짜 좋은 떡이지. 오메기떡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쟤도 몰랐어. 모르고 몰라요, 그냥 사실. 나 오늘 제주도 처음 먹어봐. 떡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왔대 우리를 위해서. 근데 속에 네. 별로 이렇게 많이 달지 않고 네네. 통팥을 막 묻혔네. 그러니까요. 네, 맛있네.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정말. 네. 그래. 제주도에 왜 갔었어? 생활이 풍족한가? 비행기값 비쌌을 텐데. 아니, 이제 뭐 그냥 좀 쉬러 갔죠, 뭐. 그동안 오. 저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오. 세게 달리다 보니. 스케일 있게 쉬네. 선대인 연구소에 이번에 많이 좀 모집이 됐나 봐. 아니, 뭐, 여름 이후로 해서 사실 잘 못 쉬었거든요. 뭐, 새로운 사업 준비한다, 뭐,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이벤트 준비한다,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좀 미안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만회할 생각으로 한번 갔다 왔죠. 그랬구나. 그래. 우리 용띠리 지금 열심히 컴퓨터 예. 뭐 작업하고 있는데, 너도 애가 셋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애가 어떻게 셋. 바쁘네 요새 그런데 밤새고 여기서. 아이가 셋인데 말이죠. 전에 한번 아이 한 명을 들고 이제 아내가 나왔는데 둘째가 뒤따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애가 많지? 근데 한 명이 또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네, 그런 얘기를 순간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랬구나. 집에 들어가서. 예. 그리고 아내가 며칠 전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저하고 헤어지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야, 너 복권 사라. 돼지꿈 꾸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제가 또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셋이면 뭐 하여튼 어려워. 용띠리는 여기서 밤새고 혼자서 아내가 집에서 애를 쓰면서 애들 키우는 거 아니야? 네, 어렵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놀란 게 있는데 말이죠. 첫째 낳고 나서는 다시는 애를 낳으면 자기가 성을 간다고. 근데 그랬는데. 둘째는 아내의 요청에 의해서 니는 요청하면 딱딱 되나 봐. OEM형 애기가. 출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는 셋째 유럽을 간다고 그랬거든요. 대선 직후에 뭐 잠깐 일주일 나갔다 온 건데 망명 가는 줄 알고 아내가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길래 그날 밤에 생긴 거예요. 셋째가. 예, 그래요. 예. 뭐 그 참 불강력적인 그런 상황이었었고. 진한 이별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또 나면 자기가 성을 간다고 그랬는데 벌써 둘을 더 낳았습니다. 예. 그래요. 성은 안 갈고 그냥 성은 안 둘만 더 갈았어요. 예. 늘었습니다. 예. 그래, 요런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순학질 여사 여왕벌 누나 김미화입니다. 근데 누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얼마 전에 KBS 가셨다면서요? KBS 갔었습니다. 나눔 대상 시상식에서 예. KBS 사장님과
네. 생방송 2시간 동안 같이. 아니 그 KBS가 예전에 개그맨 김미화를 고소한 일도 있었고 말이죠. 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주 험악한 사이였던 걸로 아니 아는데. 그래서 이제 가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장님도 뵙고 그래서 예. 그래서 생방송에 나가기 전에 예. 우리 국장 예능국에서 네. 했던 겁니다. 예. 국장님 이하 뭐 높으신 분들이 걱정이 됐던 거죠. 예. 무대 뒤로 와서 저에게 선생님 대본대로 해주세요. 생방송 큰일 나잖아요. 사장님 계신데. 예.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대본대로 안 하겠다. 가가지고 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미화입니다. 항상 나눔을 앞장서 실천하시는 김미화 씨와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서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 네. 김미화 씨가 평소 생각하시는 나눔은 어떤 건가요? 예,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KBS 너무 감사합니다. 조대현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계시는군요. 네, 네. 이 나눔이라는 것은 정말 따뜻하게 손을 잡아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KBS 이렇게 따뜻하게 손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좀 잡아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우리 사장님께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KBS에서 자주 저에게 연락이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님 말씀하시니까 저기 KBS가 요즘 가끔 연락이 오는데요. 이게 그 기란영 사장 나가고 나서 어쨌거나 이 조금 뭐 분위기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제 에피소드 이야기하면 TV 책을 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사실 뭐 심각한 예전에 누나가 진행하던 프로 TV 책을 말하다에서 그러니까 그 TV 후속 책을 편인 보다로 것 같아. 바뀐 거야.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대단히 심각한 프로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기란영 사장 체제일 때 저한테 2번 섭외가 왔었어요. 근데 2번 다 중간에 이상한 이유로 뭐 제 출연이 취소가 됐거든요. 황당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한 2달여 전에. 그리고 그때는 출연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게 야 이거 끝까지 믿어도 되는 거냐. 이번에는 믿어도 된대요. 그 진짜로 끝까지 가긴 갔거든. 근데 KBS가 이 상태로 얼마나 또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네. 미지수냐. 누나는 풀하우스라는 프로그램도 출연했었어. 이경규 씨하고 같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나가서. 그 KBS인가요? KBS지. 그러니까 MBC는 연락 없죠. MBC는 연락 없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와야 되는데 PD들하고 그냥 밖에서 술이나 먹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우리 방송에 좀 변화가 생겨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국민TV 라디오 방송 시간이 바뀌었어요. 우리 용민이 언제로 옮긴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들으시는 시각이기도 한데 토요일 아침 8시입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우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없나? 왜 귀향을 보내지? 별 말씀도 하십니다. 저 토요일은요, 인터넷에 있어서, 둘째 순번되는 트래픽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디 떠나시면서 들으시는 그렇죠. 등산 가거나 주말에 고속도로 이용 안 해보셨죠? 그 막히는 길에 막히지. 최고의 동반자는 바로 팟캐스트입니다. 그 중에 또 우리 나는 꼽살이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도 트래픽을 보니까, 지난번, 격주에 한 번씩 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혹시 광고를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다가 어떤 젊은 사장님을 만났는데, 예. 김이 아니지. 미역하고 다시마를 한 봉지씩 완도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운우수산이라고. 운우수산. 홍서진 씨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광고를 붙이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네. 이렇게 조금씩 정말 국민 TV라든지 국민 라디오에 광고를 붙이면 돈도 싸면서 네. 예. 효과를 또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광고가 별로 없지 사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대기업 광고가 전혀 없고요. 대기업 광고가 없지만 중소기업 광고가 많고 또 게다가 조합원들의 광고란 말이죠. 그렇지. 조합원이 조합원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쁜 제품 갖고 좋은 제품이라고 이게 막 떠벌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기칠 수가 없어요. 신뢰가 기반이 된 그런 상품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믿고 구매하셔도 좋은 양질의 상품만 광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국민 TV 앞에서 들어올 때 뭐 미역하고 다시마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정말 따뜻한 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 그 미역을 보면서 말이죠. 네. 넷째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갖게 됐습니다. 우리 우띠리 석훈이한테 참 좋은 선물이네. 이거 미역 다시마가. 아니, 아직 3-7일 전이라서요. 20일 동안 미역국 먹었더니 진짜 미역 안 먹고 싶어요. 아, 신물이 나는구나. 네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미역국을 먹어? 미역국만 끓이니까. 아, 끓이니까 할 수 없이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쇠고기 미역국 좋아하는데 전복 미역국, 조개 미역국, 홍합 미역국, 결국 미역국.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우럭 미역국 못 드셔보셨어요? 우럭, 우럭을 최고지. 넣고 한 10시간 끓이면요. 뽀얀 국물이. 뽀얀 국물이 나오고. 네가 좀 해줘라. 우럭 비싸서 못 먹는 데입니다. 우리 집에 그리고 우럭이 없다. 우리 방송이 여러분 격주였는데 요 근래부터 1, 2부로 나눠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근데 아예 매주 방송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은 주제는 1, 2부로 나누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회로 끝내고 어쨌거나 매주 방송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격주로 하다 보니까 방송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람들이 좀 헷갈렸었고 우리 띨띨이들이 고생은 하겠지만 그래도 파이팅! 파이팅! 예. 파이팅 아자! 있어요. 네, 아이자! 이런 거. 우띠리가 걱정해요. 한 자리 맡았다고 아주 뺀질뺀질해져가지고. 한 자리 더 맡을지도 몰라요. 네, 아유, 힘듭니다. 다 해라, 다 해.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 약우딜 세금혁명 당선딜 시사돼지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며칠 전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비 문제를 제기하다 폭력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그런데 일부 가구의 겨울 난방비가 몇 년째 0원이었다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서 김부선 씨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서울시는 536가구의 겨울철 27개월치 난방비 부과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겨울 난방량이 0으로 측정된 사례가 300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안 내는 사람이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또 많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영원 나온 사람한테 대신 내주는 것 같아요. 성동구청은 일부 주민들이 계량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드라이버로 열면 그 안에 배터리가 꽂았다 껴기 있더라고. 꽂았다 뺐다면은 빼면은 안에는 따뜻하게 해도 밖에서는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 관리 등급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감정원이 아파트의 관리비 현황과 시설 관리 등을 토대로 A부터 D까지 4단계로 관리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나 입주민 5분의 1 이상이 감정원에 인증을 신청해야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마이너리티의 삶을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소시민인데 난생 처음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기쁨도 못 누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가진 자들, 지도층 인사들이요. 서민들을 돌보고 봉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해야 될 리더들이 이렇게 염치 없고 아주 정말 파렴치한 짓들을 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알게 됐고 그걸 무던히 언론들에게 알렸는데 언론들은 외면했고 결국에는
수십 년간 그 도열을 한 사람들, 난방 비리를 저지른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김부선이라는 그 다혈질인 여배우를 폭력범으로 다시 우리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다가 적극적으로 제가 연예계를 떠날 각오로 진실을 알리게 돼서 이렇게까지 이 사건이 불거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난방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나는 꼽살이다 호미 18회. 오늘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꼭 알아야 할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갑자기 여론의 주목을 엄청 받았었잖아요.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반상회 하는데 주민을 폭행했다. 뭐 이런 걸로 인터넷 뉴스를 도배를 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아파트 난방비 때문이었다. 일부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난방비를 한 푼도 안 냈다. 이런 건데 김부선 씨 때문에 난방비 더 나아가서 이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김부선 씨한테는 난방열사 이런 별명까지 생겼어요. 난방열사. 따뜻하잖아 난방열사. 오늘은 그래서 이 아파트 관리비의 비밀을 들춰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국민TV 스튜디오에는 평범한 직장인 한 분이 나오셨는데 진짜 평범한 분인데 이 아파트 관리비 때문에 거의 뭐 김부선 씨보다 더 오랫동안 김부선 씨급으로 싸우고 있는 분.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심지어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아파트에서 살아남기. 아, 의미심장해요. 저자 김효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하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길게 끌죠? 네. 원래 그 우리는 예능을 표방하는 그 경제 프로그램이라서 앞에 요새 예능 프로그램 가봐. 막 3시간 동안 오프닝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밤을 샌다고. 밤새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그리고 예능이려면 본론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우린 또 본론에 들어가는 아픔이 있어요. 예, 그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 낙곱살에 규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오시면 모두가 띨로 통하는데 김띨 요건 너무 많으니까 효띨 괜찮네. 어때요? 효띨. 예. 네. 요새 김부선 씨 때문에 진짜 관심들 많이 높아졌죠. 아파트 관리비. 그렇죠. 일단 그 난방비가 아파트 관리비를 대표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그동안 관심이 전혀 없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면 김부선 씨하고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건가요? 일단 뭐 책을 출판한 뒤로 네.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에서는 뭐 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그리고 관리비에 대해서 보통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세요. 뭐 이렇게 그냥 내라면 내고 이거를 거의 뭐 세금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국세나 지방세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관리비 같은 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닫혀있던 눈을 조금씩 뜨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작년에 네. 이 책을 뭐 잡지에 올해의 책으로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제가 그 기사를 제 방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오, 서로 악수라도 하셨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제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쭉 봤는데. 그거 모르는 사이 아니야? 저는 모르죠. 지금 처음 보는 오늘. 책만 놓고 봤는데 이거는 올해 책이 돼야 된다라고. 그거 혹시 뭐 이런 관리비 조목조목 보면은 뭐 전기비 빼먹기 뭐 이런 뭐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책이 이제 전반부는 그 분양이라는 걸 받고 나서 그 건설사가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광고의 내용, 홍보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주 당시에 맞지 않으면서 이건 허위 광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느껴가지고 좀 건설사랑 싸움 아닌 싸움을 했고요. 그 싸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입주라는 걸 해서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역시 그것도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뭐 뒤에서 얘기가 다시 나오겠지만 제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상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지금 거를 30살 좀 고맙습니다. 넘은 것 같은. 고맙습니다. 아닌가? 네. 네. 생긴 거는 30대 초반이 맞고요.
실제 나이는 40대입니다. 아, 예. 아니,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어느 지역의 뭐 아파트였고, 언제 대략 분양받았고, 뭐 이런 게 조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밝히진 못해도. 아니, 책으로 다 썼는데 뭐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셔야 방송 듣는 분들 입장에서 좀. 저는 저도 서울에 살다가 그 인천 검단 신도시에 분양을 받는 곳에 2007년에 겨울에. 신도시 가셨구나. 예. 근데 뭐 신도시라고는 하는데 뭐 아직 뭐 이렇게 개발이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하기까지 그 사이까지 이제 그 건설 현장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제가 뭐 상상치도 못한 것들이 뭐 주위에 막 벌어지고 뭐 뒤에서 뭐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대로 그냥 다 인정하고 들어가느냐. 저쪽은 대기업이고 절대 갑이고 우리는 굉장히 작은 개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네들이 당신들이 당신 손으로 도장 찍고 계약했으니까 이행해라. 뭐 계속 이 얘기만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뭐 순수히 그렇게 못하겠다. 같이 한번 싸워보자.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모으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소기의 성과를 얻고 또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입주를 하게 됐는데 이 한 1000세대쯤 되는 아파트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뭘 하기에도 뭘 아주 크게 하기에는 좀 적고 뭘 이렇게 적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파트스러운 한 1000세대. 근데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1000세대를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5000세대, 뭐 3000세대 이렇게 가는 데보다는요. 1000세대 정도.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에서 최근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뭐 강연 요청도 들어오고 특히 그 기폭제가 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됐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고요. 뭐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구나. 그치, 이렇게 하니까 밝혀지는구나. 결국은 그 지금까지 그때 100 몇십 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난방비를 빵원을 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낸 거잖아요. 네.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아파트에서 살아남기란 책에서 제일 주목한 거는 뭐냐면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 고용된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우리 이렇게 있는데 뿌락지가 껴있고 주민인데 주민이 아니야. 그거 보면서 이게 이런 부조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그게 아파트에도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딱 실내로 딱 그걸 보여줘가지고서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용띠리가 얘기했잖아. 지네 회사에서 직원들 3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장에 대해서 욕하고 막 하여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사장이 니네 셋이 어저께 모였었다며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놈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모르는 거야. 세 놈 중에 한 놈인데 모르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우리 그 효딜님은 방송을 안 해. 많이 출연해 보셨나 봐. 그러니까 얘기를 우리 선띠리처럼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뭘 또 나를 갖다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냥. 일단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그 궁금증 유발하는 거 있잖니. 얘기 네가 뭐 길게 한다고 그래서 누나가 불만이 있다는 거를 지금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얘기야. 아니 근데 그 예고편처럼 어떤 궁금증을 유발을 시키잖아. 뒤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른 게 우리 방송에 필요하단 말이야.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떡도 주셨는데. 손띠리를. 네. 오늘 떡 하나로 진짜 이게. 진짜. 제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니, 떡 하나로 스튜디오를 다 평정 안 되는. 떡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효딜 씨는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가 나와요? 저희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지금 40평에 살고 있는데요. 40평에 살고 있는데 좀 아마 들으시는 분들 관리비랑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한 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와. 40평에? 네. 뭐 그렇게 적게 나와요? 9만 원. 그러니까 공동 관리비가 9만 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말한 공동 관리비란 거는 제가 아예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가도 무조건 내야 되는 돈 있죠. 그게 9만 원 나오고. 기본료. 예, 기본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쓴 전기료랑 수도세가 합쳐지면 한 14만 원 정도. 네. 괜찮네. 14만 원이면. 검단 지역이 제가 공직에서 맨 처음 했던 일인데 그쪽에 지역 난방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지역 난방하면 그렇지. 맞아. 시범 사업이 서울 밖에서 있었는데 검단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했으면은 굉장히 싸고
사회적으로 좋게 갈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 돼 곳이에요. 있는 곳이구나 인프라가. 그러니까 밑에 그 잘 깔려 있는데 그러면 주위에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뭐 조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 인천시 평균 공동 관리비는 19만 원으로 지난달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조사가 다 돼 있는 기본료가? 부분이라. 예.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9만 원을 낸다면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1년이면 한 120만 원 정도의 그러네. 그 갭이 발생하고 이 갭을 사실 줄이는 일을 일반인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하시면 누구나 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보통 19만 원이 나오면은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나는 보통 사람만큼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보통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9만 원이 나왔는데 평균이 19만 원이면 누구는 한 30만 원을 내고 있다는 또 이거 맞춰주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하여튼 이 방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 살 때도 그 비용을 능가하는 금액을 낸 것 같은데. 타워팰리스. 그건 옛날 그 일이고 재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늘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것 같은데 아까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효딜 씨는 네네. 지금도 회사에 다니고 계시고? 네, 저는 그 여의도에 그 모 증권사 다니고 있고요. D 증권사 다니고 있어요. D 증권사. 말로만 듣던 여의도 증권맨. 거기 MBC 앞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D 증권사. 그래. 거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거기 아니에요. 그래요. 어쩌다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지. 예, 저도 한 5년 전만 해도 그 아파트 관리비를 본 적도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한 1000세대쯤 되는 사람들의 리더가 갑자기 돼가지고 이 참 힘든 싸움을 1년 넘게 하고 입주를 해보니 그냥 입주를 한 후에도 제가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제가 하기 싫다고 해도 못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돼 있었고. 앞서가는 사람이 이렇게. 저 기왕할 거면 잘해야죠. 못할 거면 시작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시작을 못해요. 우리는 못할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 분양 광고라든지 텔레비전에 막 고급 모델들이나 유명한 사람을 써가지고 막 고급 이미지들 막 해가지고 나중에 이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양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파트 광고하니까 저 아파트는 그만큼 격이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내 돈에서 빼내가는 그런 하여튼 과장 광고나 그냥 원가에 들어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뭐 일단 광고에 나오는 여자 모델은 저희 집에 있는 여자보다 조금 이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네요. 저도 광고했었었는데 옛날에. 그렇다면 저도 조금 이쁘세요. 그래요? 네.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였군요. 그래서 관리비 문제에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된 게 이렇게 입주라는 걸 하고 났는데 건설사와 싸우는 문제와는 또 전혀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끼리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느냐 그 문제의 핵심이 저는 관리비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좀 많은 노하우를 얻었죠. 그래요.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그냥 뭉뚱그려서 아파트 관리비 이런 말을 하는데 고지서 받아보면은 그 안에 항목이 참 많은데 이거 뭐 별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따져보지 않고 돈을 내요. 자동이체 같은 거 요새는 뭐 시켜버리잖아요. 고지서 보지도 않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뭐 기본이 있고 또 뭐 수도 전기 그다음에 뭐가 있지? 기억나는 대로. 예, 이 항목을 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본인의 집 안에서 쓴 전기료. 그러니까. 그게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안 썼는데 공동시설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전기료. 맞아, 공동. 엘리베이터나 뭐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전기는 그 개인이 냅니다. 진짜요? 공동으로 부과되지 않고 뭐 관리사무소에서 쓴 전기라든가 주차장 뭐 옥상에 켜놓는 경관 조명 이런 것들은 다 공동이 나눠내는 거죠. 가로등이라든가. 옛날에 아파트 살 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그 엘리베이터가 안 서요. 안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쓴다 우리 층에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들이 막 와요.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서 내가 못 넘어간다 며칠 했거든요. 결국 뺐어요. 빼이지 당연히. 근데 안 쓰는데. 한 1년쯤 살았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안 쓰는 엘리베이터 전기값을 내가 내고 있더라니까요. 돈이 커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서는 되겠나 생각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20층 살아도 안 탑니다. 걸어다녀요. 이러면서 우기면은 애매하잖니. 그건 그 사람이 풀 문제고. 그지. 저는 안 쓴다니까. 그래 안 서. 그 관리비 결정 짓는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엔 관리사무소? 이제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질문이 좀 다 안 끝나서. 안 끝났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더. 아까는 좀 딱딱 끊어서 얘기하더니 지금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아요. 옆에 존경하는 분들이 포진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옆에 있으면 다 전염되는 것 같아. 선띠라. 나갈게. 이제 아까 무슨 떡이었냐? 오메기떡. 오메기떡이 약발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 네,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전기료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도료도 이제 본인이 쓴 수도료가 있고 공동 수도료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전기료와 수도료가 개인이 쓰는 비용의 뭐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맞고요. 이제 나머지 뭐 청소비, 일반 관리비, 소독비, 경비비, 뭐 수선 유지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의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일일이 다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일반인이 따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뭐 소독비로 3만 원을 내는데 이게 뭐 적당한 건가? 뭐 소독을 한 반만 해도 되나?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를 본인이 뭐 40평 산다 그러면 40평의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은 그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관리비를 처음에 좀 친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쫙 펴놓고 이게 뭔지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내 평수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는구나. 그 자료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 그렇구나. 인터넷에 어디를 들어가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제가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사이트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사이트를 우리 용띠리가 찾아가지고 이 시점에서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우의 목소리로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 비교로 검색하시면 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배분하는 거는 맞는데요. 예. 그 관리 비용에 대해서 이제 매월 확정을 짓는 건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뽑은 동대표들의 모임입니다. 그쪽에서 오케이 이대로 부과해라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는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그렇구나. 입주자 대표회의. 네. 그럼 관리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상한선 같은 게 있다든가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예, 특별히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아까 제 경우는 10만 원 정도 낸다고 했지만 뭐 어디는 100만 원도 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100만 원 넘는데도 봤어요. 네. 그래, 그럴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높으니까 비싸다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죠. 뭐 경비원만 하더라도 어디는 60세 경비원이 서 있을 수 있고 어디는 유도 태권도 15단 유단자들이 문을 지키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엔 비싸겠죠.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관리비 바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똥바가지가 아니고요. 그래. 똥바가지는 여러 군데서 쓰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관리비 바가지는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예, 이거는 정말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바가지라고 하면 안 써도 될 돈을 썼다거나 써야 하지만 좀 더 많이 썼다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예로 압축이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사입니다. 예, 연말 되면은 아스팔트 보도블록
뜯어내듯이 요즘엔 잘 안 뜯어내는 것 같긴 하던데 아파트에도 돈이 어느 정도 일정 액수 이상 쌓이면은 그거를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탕진이랑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소진해야 되는 뭐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은 소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직접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 업체에다 용역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용역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뭐 입찰, 제한 경쟁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안에서 부정의 씨앗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공사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 그 김부선 씨 건으로 부각된 전기료라든가 뭐 난방비 뭐 이런 것도 사실 관리소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소장이 마음 먹으면은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횡령을 했다기보다도 불필요한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주는 거죠. 자기랑 친한 사람 친하거나 또는 잘 보여야 될 사람 전기료를 딴 쪽으로 떠넘기는 거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분의 1로 다 나눠서 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전기비는 공동 전기비랑 개인 전기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전기비를 빵을 만들어 놓고 공동 전기료에다 넣으면은 그치. 자동으로 n분의 1이 되는 거죠. 같이 나눠서 내는 거지. 그렇게 조작을 한다면은 그게 가능하겠죠. 그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근데 저는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재할 수 있는 배임이면은 형사범인가요? 그렇죠. 그 쳐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잡아다가.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사실 뭐 이게 한두 해 된 문제도 아니고요. 수십 년 된 문제인데 이걸 뭐 국토교통부가 이 가나는 보통 국토교통부고 이게 지자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우리가 뭐 규제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이 뭐 발본색원한다든가 뭐 이 대대적으로 수사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늘 불편을 느끼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되어도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지금의 정부나 지자체.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남의 집은 얼마 내는데 우리는 얼마 낸다라는 비교를 볼 수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사는 아파트다. 그럼 뭘 요구를 해야 볼 수 있어요 그런 건요? 관리사무소에 요구했는데 남 비용 이런 걸 보여주나? 뭐 우리 옆집은 얼마 나왔느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윗집은 얼마 나왔는지. 왜냐하면 옆집 윗집은 같은 평형의 같은 구조일 거니까 그렇지. 비용도 뭐 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저는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보여주고요. 개인정보가 일단은 아니잖아요. 뭐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알려진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근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요구는 아닙니다. 그런 그러니까. 요구가. 그렇다고 뭐 전체 평균을 내서 보고해달라 싫어 뭐 이러면 끝이니까 그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비 비교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은 그런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근데 관리비 비교 사이트도 어쨌거나 그런 아파트들의 자료들을 가지고 취합해서 평균을 낼 텐데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사설 사이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그 아파트 아이라는 사이트는 각종 아파트에다가 회계 프로그램 ERP를 제공합니다. 그거를 무상 제공하는 대신에 그 DB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유저한테 다시 쏴줘요. 다시 쏴주고 그거를 자동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2014년 9월달 관리비는 몇 평에 얼마, 평당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통계치를 제공합니다. 무상 제공하면서 이 사람의 정보도 같이 얻는구나. 그런 식으로. 뭐 그렇죠. 수입 모델은 다른 쪽에 있을 거고요. 그 관리비를 우리가 종이로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이메일로 받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DB가 촉적이 되면 나중에 비교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은 또 얼마 받는지도 궁금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 그 아까 지금 뭐 각종 공사 부풀리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내에서 니네들 아파트 살 때 저런 공사 왜 하지? 근데 이게 쓸데없이 하는 공사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보도블록 가는 것처럼 뭔가 탁 떠오르는 거 없어?
손띠리 우띠리. 저는 제가 지랄을 해가지고서 공사 잘 못하게 했죠. 아 그렇구나. 굉장히 많죠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서도 이번에 뭐였나요? 판교에서 그 한풍구 문제처럼 그래. 지하철 주차장 한풍구 이런 것도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튼튼하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뭐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잘. 근데 그런데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 뭐 집값 올리기 경쟁하고도 뭐 맞물려 있지만 정말 막 삐까번쩍한 이런 그 아파트 단지 전체에 막 이렇게 대문 같은 거 만드는 거. 대문도 만들고 막 네. 조명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돈 그거 엄청 쓰잖아요. 근데 그렇지. 뭐 그게 어찌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집주인들이 뭐 찬성하고 뭐 그래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되게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이렇게 공사 진행되는 경우들 많거든요. 많죠. 예. 이런 거 봤어요. 그 작년에 아는 사람의 사례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결탁을 해서 남는 돈으로 금반지를 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반지를 보니까 확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6개월쯤 싸우는데 잘 안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아파트 되면 이제 때때로 이제 이 도색이나 도장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이 도장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페인트 칠하는 그 업체 선정. 업체 선정 과정부터 해서 그것도 사실은 거의 뭐 이제 뭐 경쟁하게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뭐 자기네들 편한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경우들 되게 많고 사실은 뭐 결탁돼 있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뭐 그래서 하고 나면 사실 도장 공사를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미리 이상으로 이렇게 뭐 이 칠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 규정 안 지킨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사실 뭐 다시 할 때가 안 됐는데도 막 몇 달 만에 뭐 새로 이렇게 해서 칠 벗겨서 새로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뭐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효띠리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공사 같은 경우에서 일반인들이 그 원가 구조를 이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페인트 칠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 칠 한번 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페인트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렇죠. 한 번 칠하는지 세 번 칠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페인트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하는 형식을 띠지만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수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거죠. 그걸 뭐 제한 경쟁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자본금 얼마 이상, 과거 실적 뭐 몇 번 이상, 뭐 대표이사가 뭘 했어야 되고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좀 저렴하고 실력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입찰서를 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압축을 해놓고 그 사이에서 비용을 써낼 때 1등 업체와 2등 업체가 좀 어느 정도 갭을 두고 또 이렇게 써냅니다. 근데 1등도 나, 2등도 나라는 게 딱 알려지면 1등이 바로 포기를 해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포기를 하죠? 포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등은 저거, 2등은 제 동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입찰을 한다는 말이죠. 유령 회사가 아니고요. 유령 회사는 아니지. 담합하는 거지. 1억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무조건 수주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면은 저는 1억 5천을 빡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뭐 한 9천 이렇게 써놓고 이 가운데가 많이 비계. 비잖아요. 근데 제가 아닌 타 업체가 1억 3천을 썼다. 그럼 제가 1억 5천으로 낙찰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없다. 그럼 제가 포기를 해버리면 9천으로 낙찰이 돼요. 그렇지. 동생 회사가 낙찰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 그걸 뭐 유령 회사라고 사실 뭐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수주 많이 받으려고 회사를 관계자들 또는 뭐 이렇게 특수 관계자들 이렇게 명의로 해서 여러 개 설립해 놓고 아니 재벌사에 건설사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게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렇지. 그런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형 거, 이거는 둘째 거, 이거는 셋째 거. 그렇죠. 현실이 그래요. 법적으로는 완벽하죠. 공개 경쟁 입찰을 했고 공지를 적절하게 했고
그 내용도 다 합법적으로 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건지 파악도 어려운. 성이 모두 정시죠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물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들으시겠지만 또 그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돈 빼먹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돈을 가지고 금반지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남기면 안 돼. 금반지 딱 보는 순간에 꼭지가 돌아서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꼭지 돌 것 같아요. 해도 적당히 해야지. 아니 그게 그리고 눈에 딱 보이는 그게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 황금 색깔이 안 얼마나 보이다가 보이는데 반짝반짝거리고. 아니 왔다 갔다 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아줌마예요. 이 동네 아줌마들이 같은 반지를 막 끼고 있더라고요. 뭐 해병대 전후회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그래. 서울이었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18회. 오늘은 모르면 털리고 알면 아끼는 아파트 관리비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모신 게스트는 현장에서 이 문제로 몇 년 동안을 열심히 싸워왔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고소고발 전쟁도 지금 치르고 있다고 그래요. 몇 건의 고소고발? 네, 뭐 건수는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건수입니다만 네. 이 한 건 한 건이 굉장히 그 오래 걸리는 고소고발 건입니다. 네. 굉장히 지치게 만들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겨도 어떤 뭐 정의 구현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안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소송들이기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 네, 진짜 누나가 네. 동질감을 느껴요. 네. 우리 변희재 씨랑 싸우고 있잖아요. 악수 한번 해요. 네. 오랜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평범한 회사원이자 아파트 주민인 김효환 씨, 효뜰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 아까 얘기한 네. 입대의라고 우리가 이제 줄여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입대의가 부패하면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 바가지를 쓴다 이런 건데 입대의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선거해요? 뭐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파트에는 동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네. 동. 그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는 그런 또 다른 개념이 있겠지만 그 한 동에 그 동의 대표로 나온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입니다. 법적 단체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의 특징이 이 집합 건물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모여 살잖아요. 네. 수천 명이. 근데 집합 건물이라는 특징 외에도 그 자치 단체라는 또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의사 결정이 필요하면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임원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입대입니다. 아, 그러면 입대이라면 그 동대표고 그러면 자기 아파트를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민주적인 절차 같은 것도 다 거쳤을 네, 테고 그럼요. 선거에 의해서 또 선출된 분들일 텐데 왜 부패한 입대의가 생기는 건지. 일단 선거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동대표는 초등학교 반장도 너무 크게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무슨 줄반장 되는 것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거를 들고 가면은 아무도 반대를 안 합니다. 뭘 들고 가면? 그 투표용지요. 투표용지. 예, 무조건 찬성입니다. 누군지 보지도 않고. 모르니까. 예. 뭐 누구든지 다 동대표가 될 수 있어요. 뭐 김정은이 나와도 다 찍어줄 겁니다. 예. 네. 아, 김정은은 안 찍어줘야죠. 나쁜 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적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름도 확인 안 하고 누군지도 확인 안 하고 진짜 그냥 그래. 관심 없습니다. 관리소장이 들고 와서 이거 네, 도장 좀 저도 찍어주세요 그랬으니까. 하면 다 찍어버린다. 우리 다 그랬잖아. 누군지 뭐 보여? 와서 제가 동대표입니다.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선대인 같은 사람들. 내가 나섰으면 이 아파트가 달라져. 정말 번쩍번쩍해져. 이 세상이 달라졌죠.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사이드에서 이렇게 막 지원을 방송을 알아. 네. 그래요. 근데 잘 모르겠어. 지원받고 있는 거. 아 제가 좋아요 많이 눌러드립니다. 네. 좋아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입대의 누가 보통 나와요? 제가 한 5년 정도 이 앞에서 싸워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걸 엑스맨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책의 엑스맨 표현 네. 너무 살갑더라고요. 예. 그 어떤 분이 지어주셨습니다. 엑스맨이라고. 근데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엑스맨의 종류가. 첫 번째는 이 건설사 관계자. 그러니까 입주 전부터 희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건설사랑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다른 아파트도 다 이래. 여기만 뭐 물 새는 거 아니야. 뭐. 두 번째는 이제 그 용역업체나 위탁관리업체 쪽과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입주 전이 아니라 입주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 뒤는 예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뭐 경비업체는 어디, 청소업체는 어디 다 쫙 찍어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 건설사나 그 용역업체 관련자가 아니고 어떤 개인의 영위를 위해서 또 나오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직업 입대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입대이가 직업인 분들. 그게 어떻게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저희 아파트에서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한 달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거든요. 직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업무 추진비가 20만 원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른 곳에서 또 그만큼의 무엇인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완전 정상인이었는데 제가 저는 이거를 똠방 X라고 저는 부르는데 완장을 채워주니까 갑자기 똠방각하로 변신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자기가 똠방이 뭐예요? 옛날 연규진 씨 저기 아빠 있잖아 누구 그래 옛날 똠방각하라고 시골에서 완장 차고 막 동네를 장악하고 막 이런 사람 있었잖아. 자기 땅 팔아먹고 막 이러면서 망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굉장히 정상적이고 착하고 열심히 하시던 분에게 완장을 딱 채워주면은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해야 수가 없구나. 네. 똠방 알려주십시오. 용민이가 청소를 나갔을 때 그때 비슷한 건가요? 그렇지. 쟤도 뭐 일종의 완장 차고 그러다가 애가 뭐 저질이라면서 한 방에 그냥 쓰러진 거 아니야? KO. 검색을 했습니다. 덤벙거리다. 예. 전라도 방언이라고. 그게 똠방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보이지. 좀 덜렁대고. 그냥 좀 허술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뭐 완장을 하나 차니까 뭐나 된 줄 알고 좀 이용해먹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거를 배우고 요렇게 하면은 뭐가 생기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좀씩 변해가는 거죠. 그 결국은 입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금방 아파트 안에서 뭐 장악을 당하면서 내 돈이 술술 새나가는 거네. 사실 제가 이제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뭐 모든 동대표들이 다 네 가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소신껏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죠. 훨씬 많죠. 근데 엑스맨의 유형을 나누다 보니까 이 네 가지에 거의 이제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가지 엑스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동대표에 나오면은 이 아파트는 관리비가 싸지고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이고, 장악을 당하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요. 아파트 관리비를 등쳐먹는 세력들의 실체를 좀 밝혀내는 이들과 맞서 싸우는 방법, 요 이야기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 주 2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